Ray D O O kill the D O 라디오 킬더 비디오 스타의 허지웅입니다. 왜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 뭘 이렇게 매끄럽게 가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킬더 비디오 스타의 허지웅입니다. 예, 줄여서 라킬비죠.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텔레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컨셉으로 섭외가 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뭐 아무튼 저는 영화 기자 쪽에서 영화 산업, 영화 잡지 쪽에서 제일 잘생긴 기자. 그쪽은 뭐랄까 이 필자 중에서 어디도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필자계 2인제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섭외가 된 게 아닐까요? 예, 할 수만 있다면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방송은 계속 해야 되니까. 와서 뭐 좋은 얘기 해달라는 건 아닌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 같은데 뭐 잘 하실 수 있겠죠? 영화계에서 제일 잘생긴 기자니까. 그렇죠. 근데 그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처분을 하자면은 저희는 무언가를 까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굉장한 애정으로 충만해 있고 살짝만 건드려도 사랑이 막 철철 넘쳐 흘러나오는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은 사실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튼 저희는 그런 건 지향을 하고 싶습니다. 이 뭔가를 위약적으로 깐다든가 애정이 없이 그거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이 이 컨텐츠나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 뭔가 선정적으로 지적을 한다거나 비판을 하는 그런 행위는 사실 짜치 양아치나 하는 짓이죠. 그런 거는. 아무튼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프로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지면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뭐 까기 위해서 까는 거는 아니다 이런 그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일종의 뭐 비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메타 비평. 네. 저는 그러니까 옴부즈맨 프로그램 같은 게 각 방송사에 다 있잖아요. 네.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방송하는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아무도 안 들을 만한 5초 만에 졸리는 얘기를 하는 그런 그렇죠. 방송들. 예. 저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얘기나 그쵸. 나오는 대로 잘 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거죠. 아무런 면허가 없기 때문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 라디오계의 미디어 포커스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말고 좋은 게 나쁜 거다 그런 태도로. 그렇죠. 좋은 게 나쁜 거다. 좋은 게 나쁜 거다. 그럼 이제 시작 좀 해볼까요?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Rockhill V Lip Service. 뭐하는 코너죠? 한 주 동안 인구에 회자됐던 사건들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더 논평해보는 코너라고나 할까요? 뭐 첫 번째 아이템은 고현정 씨예요. 네. 고현정 씨가 얼마 전에 신비주의를 깨고 라디오에 전격 출연을 해가지고 네. 뭐 좀 이슈가 됐죠. 그 박경림 씨가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네. 뭐 기존에 고현정 씨가 그 방송계에 컴백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네. 신비주의의 틀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네. 근데 전 사실 라디오 좀 나왔기로서니 뭐 이렇게까지 다들 신기해하는지 좀 이상하거든요. 예. 나올 수도 있지. 이제 기존에 안 나오던 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러니까요.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없고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박경림 씨예요. 아 왜요? 박경림 씨가 그 안에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네. 그것도 들었었는데 네. 박경림 씨도 조인성 씨랑 같이 시트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스톱이나, 조인성 씨한테 네. 그 현장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나하고 나하고 고현정 씨하고 그 둘밖에 없다 세상 여자가. 그럼 누굴 택하겠느냐? 진짜요? 이런 질문이 어딨어? 그런 양반이. 아니 그러면 세상에 조인성하고 이명박 둘밖에 없다. 누굴 택하겠느냐? 누굴 택하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거는 허세근석, 허세려원.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네, 뭐 싸이월드 같은 미니홈피에서 사진도 올리고 자기가 직접 쓴 글도 올리고 그런 것들이 스타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뭐 자기의 일상생활을 올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고 네. 좋게 보이던데 그런 거는. 근데 아무리 보다 봐도 이건 아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그중에 제일 요즘 유명한 게 장근석 씨나 려완 씨라는 거죠.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장근석 씨 건 봤는데 네. 그 왜 무한도전에서 패러디까지 했었잖아요.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밑에 자막을 통해서 패러디까지 했었는데 네. 제가 본 문구가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파리를 간다면은 뭐 샹젤리제 거리에서 뭐 헤럴드 트리뷴을 외치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려운 영화 봤네 학생.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전 정려원 씨 거는 못 봤는데. 근데 정려원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니까 내가 왜 서울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뭐 할리우드 같은 데 태어났으면은 날이면 날마다 뭐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고 그래서 너무 못 살았을 테니까 이렇게 서울에 태어난 건 다 하나님의 안배다. 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의 안배야. 뭐 이런 글을 썼다고. 아름다운데요. 서울을 봉헌하시는 분 아닌가?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귀엽다고 넘어가요. 네.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유독 굉장히 독하게 여기 반응을 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허세 부리면 안 되나? 왠지 옹호하시는 느낌이 본인의 어떤 난 영화제가 제일 잘생겼으니까 허세라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건 허세가 아니죠. 정의라고 하는 거 정의. 저스티스. 예, 정말. 전 최민수 씨를 굉장히 사랑하고. 근데 아마 이제 이분들이 이런 지적을 받는 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네 친구가 이래도 화날 것 같아요. 재밌지 않나요? 재밌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아이콘도 밀고 가면은 본인의 독특한 아이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근석 씨 미래가 참 기대가 돼요. 저 장근석 씨 미래는 기대되는데 네. 정려원 씨한테는 네. 제발 아무 때나 하나님 좀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님은 별 생각이 없을 텐데 생각엔. 다음 이야기 하면은 이진 씨가 핑클의 이진 씨 구핑클. 네. 구핑클 이진 씨가 전설의 고향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컴백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전설의 고향이 이게 좀 8년 만인가요? 9년 만인가요? 꽤 오랜만인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9년 만이죠. 이게 지금 8월 6일부터 방영이 될 예정인데 20일 날 방영이 되는 환양령. 구야. 세다. 청나라에 팔려갔다가 돌아와서 얘기는 대충 짐작이 가죠. 예. 왔다가 이제 한을 품고 죽어서 귀신이 되는. 예. 아마 이 아이템을 작가분이 뽑아주신 의도는 다른 핑클 멤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처진다. 안습이다. 도라는 왔는데 왜 하필 귀신이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좀 안쓰럽죠. 효리 잘 나가고 유리 예쁘고 옥주현 씨는 뭐 회사 사장 아들이랑 사귀는데 이진 씨는 귀신이 나고 있고. 그래요? 예, 안쓰럽다. 누구랑 사귀어요? 한국일보 사장 아들이랑. 진짜요? 네. 살을 뺄만 하군요. 이 사람은 요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옥주현 씨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자꾸 그렇게 TV에 나와서 살이 빠지기 전의 자신과 지금을 이제 서로 다른 인격체로 분리를 시켜놓고 옛날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살이 좀 이렇게 살집이 있는 분들은 살이 빠져야지 사람이 되는 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 근데 진짜 약간 웃긴 게 이게 지금 이진 씨가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뭘까라는 아이템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 이진 말고 옥주현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건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긴 한데 권상우 씨랑 손태영 씨가 이제 결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손태영 씨를 분석을 하면서 연애 중독자다. 이런 캐릭터들이 있다. 늘 끊임없이 연애를 해야 되고 이 연애를 하면은 자기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려야 돼. 알리고 굉장히 사랑을 한다는 거를 계속 주위에 알리다가 헤어지면 아픈 거를 또 주위에 엄청나게 공표를 하고 하다가 한 보름 만에 다시 또 사귀면서 또 공표를 하지. 야, 사귄다. 그거는 연애 중독자가 아니라 그냥 미인인 거죠. 연애 중독자라도 못생긴 년들은 코 안 돼요. 못생긴 년들? 네. 아이쿠야. 참 저는 이 권상우 손태영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저열하다고 웃기죠. 봐요. 굉장히 저열하다고 봐요. 일전에 무슨 기사를 봤더니 그 유재석 씨가 결혼 발표할 때랑 권상우 씨가 결혼 발표할 때랑 비교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재석 씨는 결혼 발표를 하면서 이 기자들이 시키니까 춤도 췄다. 메뚜기 춤도 췄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어쩌라고. 사진 찍을 때 시간도 많이 주고. 근데 권상우는 자기 할 말 딱 하고 들어갔다. 너는 인간 말종이다. 이런 논쪽으로 그 기사를 썼던데 이건 무슨
그러니까 아무나 기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권상우 씨, 손태영 씨 결혼을 앞으로 하실 텐데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스타들 뭐 사생활 너무 불쌍해 이런 손태영 이번에 불쌍하단 말 되게 많았잖아요. 그것도 많았나요? 많았어요. 근데 불쌍하게 뭐 불쌍해 권상우랑 결혼을 하는데 불쌍한 거는 너랑 나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야 우리 지금 누굴 동정하냐. Rockabilly main dish.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돌아온 서태지겠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8월 6일이죠. 수요일 밤에 MBC에서 방영을 할 예정인 서태지 컴백 스페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특히 MBC는 서태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편인 것 같아요. 컴백할 때마다 2시간, 3시간짜리 스페셜 방송을 꼬박꼬박 제작하고요. 예, 이번에도 그렇군요. 어김없이 북공고 1학년 1반 25번 서태지. 아직 방송은 안 됐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뭐랄까 초등학교 때 데뷔한 서태지인데 아직까지 참 건재한 것 같아요. 현진 씨가 초등학교 때 데뷔를 했어요, 서태지가? 예. 그래요? 예. 제가 이제 79년생인데 예. 78년, 79년, 80년 한 요 3년 정도 태어난 세대들한테는 예. 뭐랄까요? 사실 그 당시에도 서태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의 음악을 그냥 가져와서 외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거의 표절해서 이런 식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세대한테는 서태지는 하나의 거대한 우상이었고 서태지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와 기성세대는 구별이 되고 있고 기성세대들이 그럼요. 기성세대들이 서태지의 음악에 나오는 랩을 가사를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영원히. 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들었었어요. 정말. 근데 그런 어떤 아우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오늘 자칫 말을 한번 잘못하면은 집 앞에서 막 난자당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난자를 당하진 않아요. 뭐 설마 난자를 당하겠어. 집 앞에 미스터리 서클 있고 막 그렇다 이러면서 집 너 뭐라 위로 그랬냐? UFO가 그러니까 UFO 잡아가고 이러면 어떡해요. 사실 서태지에 대한 기억은 다 있다고요. 네. 지금 다 있고 향수가 각별해요. 네. 근데 지금 보기에 물론 그것만으로 서태지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향수를 인지를 삼는 권위주의 마케팅이 아직까지도 횡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욕을 하려면 해라. 요즘 뭐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반응이 없지가 않아요. 반응이 없다는 게 아니라 폭발적이죠. 예. 뭐 CJ몰 아시죠? CJ몰. 예. 이게 처음으로 서버가 다운이 됐다네요. 이 컴백 콘서트 예매 사이트가 예. 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되고 예. 뭐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이 앨범을 돈을 주고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어이쿠야. 사람들이 다 이 앨범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서태지라는 이름이 통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의 측면의 분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서태지라는 대중적 아이콘이 네. 과연 지금도 대중적인 아이콘이냐 혹은 마니아들에게 타자화된 아이콘이냐라는 식의 지적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과연 모두가 서태지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운이 될 정도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서태지의 컴백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저는 뭐 사실 알지도 못했어요. 그게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예, 뭐 미스테리 서클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예. 그냥 또 저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저도 지훈 씨의 블로그에서 그런 리플들을 봤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화를 내고 있는 거는 나의 서태지를 비난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청춘이나 그 시기를 관통한 기억 이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는 건 못 참는 거구나. 그래서 서태지는 어떤 청춘의 상징이나 어떤 세대의 상징이나 시간의 상징 같은 게 돼버렸구나. 어떻게 보면 무슨 주황색 공중전화 박스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 향수를 인질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권위주의 마케팅, 예. 신비주의 마케팅. 그게 권위주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신비주의로 가려면은 예.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가 없이는 신비주의가 통하질 않아요. 권위 없이 신비주의를 하잖아요. 예. 그럼 잊혀져요. 그냥 처참하게. 지금 그러니까 수많다고 일컬어지는 어쨌든 그 마니아들에 의해서 네.
서태지라는 우상이 아직까지도 권위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런 마니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향수를 인질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말을 전에 했었거든요. 이 대다수 대중문화 아이콘들 특히 뭐 밥 딜런 같은 사람들 혹은 양희은 씨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논조는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니들이 알고 있는 대중 뭐 무슨 진보의 기수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했을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서태지 씨는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 바로 그거란다. 내가 진짜 그거야. 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싶어. 라는 욕망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을 해왔다는 느낌이고 그래서 예전의 향수와 지금과 별개로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발매를 할 때마다 서태지에 대한 반응이 되게 식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뜨거워. 음반이 막 매진이 돼. 이것도 어떤 한정판의 느낌인 거예요. 나왔을 때 어차피 이거는 향수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한정판인 느낌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왠지 막 꼭 사야 할 것만 같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지점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서태지로서 이분이 뭐 어차피 그 향수를 가지고 온다면은 그거를 마케팅적인 지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러면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에 서태지인가 우리가 좋아했던 서태지가 바로 이런 것이었나 라는 질문이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라는 가사를 읊조렸던 서태지가 지금에 와서는 중형차 세단 광고에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열정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보가 광고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면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자기를 완벽하게 구별을 지으라는 말이에요. 약간 알 것 같아요. 저도 서태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유일하게 좋아하는 곡인데 그게 내 맘이야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이러면서 되게 쓸데없이 설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우아한 중형 세단을 타면서 또 386이지만 20대 못지않은 얼굴을 가진 돈이 굉장히 많지만 자유로운 보면 좀 불편한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작품 활동하고 안 할 때 잠적해서 쉬고 이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비주의에 마케팅자가 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한 번씩 때려주고 크게 앨범 확 팔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쯤이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마케팅 포인트로 확 또 밀어붙여서 요번에는 UCC였죠. 미스테리 서클. 뭐 코엑스 상공에 떨어진 UFO 먹히지 않았죠. 이효리 씨 동영상 때문에 거의 뭐 발렸죠 한마디로. 그 이효리한테 발리는 서태지는 보니까 마음이 참 스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탄스럽다 그래야 되나? 막 이러면서 좀 쓸쓸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누구나 영원히 젊을 수는 없고 누구나 영원히 사랑받을 수는 없는데 뭔가 그걸 못 놓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소리쳐주던 예쁘게 웃었던 애들 이제 다 늙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계속 영원히 젊고 영원히 중심에서 영원히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건가 누구나. 근데 그게 어쨌든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먹혀들고 있으니까 다른 팬덤에 비해서 서태지 팬덤층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너무나 종교적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서태지는 그 팬덤으로 절대 만족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만족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난 언제까지나 나이가 몇 살이 먹든 간에 관계없이 너희들만의 오빠일 거야 라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수니까 앨범 음악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뭐 요번에 물론 그 정규 앨범이 나온 건 아니고 싱글 앨범이 나온 것인데 전반적인 뭐 평단이나 듣는 분들의 반응이나 일치되는 반응은 듣기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대중적이다. 대중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뭐 표방을 하는 장르는 6집이 얼터너티브였고 그 다음에 하드코어였고 그 다음에 감성코어였고 말들 참 잘 꾸며내죠. 요번에 네이처 파운드라 그러는데 네이처 파운드가 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음악적으로는 무례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듣기에 편해진 건 확실합니다. 서태지 씨 앨범 좀 비싸다는 평이 있던데 어떠세요? 비싸다? 양단의 평가가 좀 다 맞는 것 같아요. 14,000원이 비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음반 시장이 시장 가격이라는 존재를 하느냐.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시장 가격이 있지 형성이 되지 이런 말들 하는 시장이 분들도 있어야 있죠. 가격이 있고 또 단순히 기계적으로 4곡이 들어있는데 4곡을 그러니까 13,000원을 양파 4개 1,000원도 아니고 나누기 4에서 그걸 따져야 되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저는 뭐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MBC에서 방영하는 이 서태지 컴백 쇼에 이준기 씨가 사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4개월이라고 말할 뻔했다. 어쨌든 뭐 관계 있나? 서태지 씨가 일찜의 팬이었나? 왕의 남자를 감명깊게 왕의 봤다. 남자를 미국에서 보고. 한국인 비디오 대여점한테 빌려갖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아닐까요? 현장에서 막 이렇게 이준기 씨랑 왕의 남자 분장을 하고 막. 근데 왜 이준기일까요?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뭐 이준기 신기하다기보다는 씨가 서태지의 팬이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82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10대, 20대 팬들을 겨냥한 수일 수 있겠죠. 예. 가수는 음악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태지 씨가 지금 대중에게 소구를 하고 있는 부분 대중에게 음반을 팔아먹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음악적으로만 소구를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온갖 마케팅 요소들을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포위당하는 기분. 네, 그렇죠. 정말 포위당하는 기분이죠. 그리고 코엑스 앞에다가 실제 조형물도 만들어놨어요. UFO 거꾸라진 그 처박혀 있는 UFO 조형물 같은 것. 온갖 마케팅 수단을 다 동원을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 서태지는 음악으로만 평가해라. 별개로 평가를 해야죠. 별개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온전히 서태지라는 캐릭터를 음악으로만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서태지를 평가를 할 때는 시장주의적인 마케팅적인 이 측면을 간과를 할 수가 없고 그쵸. 그리고 그 향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오고 있다라는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 이상 서태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갔다가 왔다가 MBC 나왔다가 이거를 반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행복할까나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정말 서태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아까 제가 마음이 심란스러웠다, 후산했다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에서 좀 드는 생각이 그렇게 모두를 다 가질 수는 없는데 좀 웬만하면 내려놓으시고 뭐 UFO 안 해도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만약에 뭐 옆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기분까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연인 서태지로 돌아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뭐 이렇게 압구정이나 홍대 같은 데서 만나면 헤이 뭐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하고 영어로? 네, 영어로. 뭐 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계시다가 음반 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음악으로 평가를 받으란 말이야. 그러면 음악으로 평가를 받겠지. 그러면 UFO 같은 거 떠들이지 말고 그리고 막 이 팬덤층 가지고 이용하지 말고 팬덤층도 서태지 가지고 이용하지 말고 언제까지 소녀들로 살 건데 땅 위에 안착을 하란 말이에요. 땅 위에서 살아가란 말이야. 그럼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저는 서태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꼭 이렇게 어떤 돈 벌 만큼 벌었잖아. 솔직히 뭐 돈에 관심이 크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땅 밑으로 내려와서 좀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홍대에 큰 집 지어가지고 그 오지웅 씨랑 살고 나도 방 한 칸 주고. 그때 개인적인 화욕이 이게 서태지를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인지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인지 원래 사람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서태지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맥락이 없네 사람이. 지금 저는 아무래도 좀 뭐랄까 서태지 씨 보면은 그거 UFO 안 떨어뜨려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사세요. 어디 뭐 백반집 가서 밥도 먹고 음악하고 편하게 좀 사세요.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영화계가 하도 불황이다 보니까 이 놈놈놈 한 편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또 그 영화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영화계는 힘들다라는 수사가 정말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풍지박산이 났는데 음악계는 심하면 심했지 뭐 덜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태지 음반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서태지 효과라는 게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서태지 씨가 저는 서태지 씨를 인정을 하는 게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음악적으로. 사람이 마케팅 말고 팔아먹으려는 거 말고 음악적으로 뭔가 계속 신선한 거를 시도를 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건 눈에 보이는 팩트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마저도 향수의 인질이 된 거죠. 서태지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서태지를 보면은 솔직히 울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저희 세대한테 정말 각별하다니까요. 아니 저희 세대 저는 그러니까 줄을 서고 앨범을 샀던 세대고 기억하죠. 하여가 가사를 막 공책
베껴 쓰고 막. 지금 분명히 애정이 있어서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서태지를 사랑해요. 어떻게 커밍아웃했어? 네. 잘생겼잖아 서태지. 난 꿀태한 형 이렇게 어울리는 남자가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락킬비 저희 첫 방송이 제법 무사히 끝난 느낌입니다. 읽었죠 지금. 전 뭐 재밌었는데 어떠셨어요? 방송은 재밌었는데 스튜디오 밖에서 반응을 보니 중구난방이었다. 네. 어쩌면은 저희 방송이 오늘 이 한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예감.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생각하시고. 네, 댓글 좀 많이 드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고 뭐 언제 이런 걸 또 보겠어요. 그렇죠. 네, TVN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운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중구난방일 것이고, 어쨌든 그 TV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쪽에서 일어나는 연예계 일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뵐 텐데요. 네. TV 재밌게 보시고,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김진아, 연출 김윤상, 제작 오디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